지식과 감성, 약간의 넋두리까지 공존하는 본격 일방향적 수다의 장, 몽땅 다락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몽땅 다락방의 순무입니다. 저번에 다락방에서 다루었던 영화 너 하나의 GV를 다녀왔습니다. 한 달 전 SNS에서 영화의 각본집을 판매한다는 소식을 접해 망설임 없이 구매했습니다. 구매 동기에는 좋아하는 작품의 각본이라는 점도 있었지만 감독이 참석하는 특별 GV 티켓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개봉 당시에 보지 않고 조금 늦게 본 터라 시사회를 가보지 못했던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상영 날짜까지 약 2달가량의 시간이 남아 있었음에도 설렘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좋아하는 영화를 다시 영화관에서 볼 수 있다는 건 흔치 않은 기회임을 알기에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상영의 당일 다시 본 영화는 여전히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분명 여러 번 본 영화임에도 새롭게 보이는 장면들이 있었고 보지 못한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영화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작품들도 한 번 만들어졌다고 해서 완성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작품은 이를 보는 사람들이 존재해야만 작품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변함에 따라 작품이 가진 의미도 시시각각 변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일을 몸으로 직접 겪을 때마다 어떤 전율이입니다. 과거의 나와는 또 달라졌음을, 더 깊어지고 풍부해진 마음의 세계를 눈으로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조연철 감독은 관객의 마지막 질문에 답했습니다. 반드시 영화로만 말해야 한다는 생각은 오래전에 접었다. 내가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어야만 한다면 많이 움직이려고 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보다 주변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다. 이 대답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 또한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늘 간직한 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에만 골몰했던 저의 편견을 깨뜨려주는 답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싶을 때마다 감독의 말처럼 저의 주변을 둘러보고자 합니다. 나에게 해줄 말이 가득한 사물과 또 다른 생명들의 존재를 마주하고 그들과 대화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몽땅 다락방의 주제는 영화 세계의 주인입니다. 올해 10월 22일 날 개봉하여 현재 극장에서 상영 중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약 한 달 전부터 기다려왔습니다. 어느 날 영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다가 윤가은 감독의 이름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때 재미있게 봤던 영화 우리들의 감독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감독의 신작이 곧 개봉한다는 소식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 기억이 떠오르니 새롭게 개봉한다는 영화의 정보가 하나 둘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개봉한 직후 언제 봐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나 인터넷에는 빠르게 후기들이 올라왔습니다. 스포일러를 피하기 위해 내용을 보진 않았지만 게시글의 제목만 봐도 찬사가 쏟아지는 리뷰들이 모여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이 영화는 절대 미루면 안 되겠다.
꼭 영화관에서 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원래 저는 웬만큼 보고 싶은 영화가 아닌 이상 차일피일 보러 가는 걸 미루는 게 습관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만큼은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큰 스크린으로 보고 싶어 개봉한 주 주말 메가박스 영화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보고 나오면서 재빠르게 예매한 스스로를 마구 칭찬했습니다. 좋은 작품은 대개 여러 번 감상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지만 여러 번 보게 만들지 않는 작품 또한 좋은 작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한 영화였습니다. 한 번만 보아도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생생한 이 감각을 여러분들과 빨리 나누고 싶어 다락방의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오늘 뭉땅 다락방 1부에서는 세계의 주인 줄거리를 간단하게 요약하고 2부에서는 좋았던 장면, 저의 감상평을 나눌 예정입니다. 1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화의 첫 장면. 주인과 어떤 남학생이 진한 키스를 나누고 있다. 서툴지만 서로의 입술을 놓지 않는다. 남자는 손을 떨며 주인의 와이셔츠 맨 윗단추를 푼다. 가만히 있는 듯 했던 주인은 돌연 남자의 손을 탁 쳐낸다. 하지만 키스는 끝나지 않는다. 주인은 자신의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다. 짝꿍이자 절친 유라가 만화를 그리고 있다. 만화의 내용은 진한 스킨십을 하고 있는 여자와 남자. 주인은 유라의 패드를 보며 장난을 친다. 패드를 빼서 그림을 훔쳐본다. 유라는 안간힘을 써서 패드를 되찾아온다. 유라는 풀린 주인의 셔츠를 보며 연애를 좀 살살 하라는 조언을 한다. 주인은 왜인지 부끄러우면서도 기분이 좋은 듯 웃어 보인다. 체육 시간, 주인은 여러 친구들과 활발하게 논다. 한 남학생과 배구공을 뺏고 뺏기며 장난을 친다. 그러다 수호와 부딪힌다. 주인은 사과하지만 수호는 쌀쌀맞게 대꾸하며 주인에게 등을 돌린다. 머쓱해진 주인은 잠시 수호를 바라보다가 배구를 이어간다. 어린이집이 나온다. 주인의 엄마 태선이 원장으로 부임하고 있는 곳이다. 책장이 엎어져 있다. 다친 아이의 보호자에게 전화를 걸지만 받지 않는다. 아이의 이름은 누리. 때마침 주인이 어린이집에 들어온다. 태선은 연락이 닿지 않는 보호자를 대신해 주인과 병원에 간다. 주인은 얼떨결에 병원에 함께 가게 된다. 도장에 가야 하는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주인은 불퉁한 표정으로 누리 옆에 앉아 있다. 누리는 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다. 주인은 누리에게 아프지 않냐고 물어본다. 주인은 누리에게 아프냐고 물어본다. 누리는 아프지 않다고 말한다. 아프지 않을 리가 없는데. 주인은 그런 누리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약하게 누리의 팔을 꼬집는다. 그러고는 이래도 아프지 않냐고 묻는다. 누리는 또다시 아프지 않다고 대답한다. 주인은 다시 한번 꼬집는다. 누리는 여전히 아프지 않다고 한다. 멀리서 수호가 다가온다. 누리를 안아들며 다친 곳을 확인한다. 주인은 수호가 누리의 오빠였음을 몰랐다는 듯 놀란 표정을 짓는다. 누리의 깁스를 본 수호는 주인에게 네가 그런 거냐고 묻는다. 주인은 억울해하며 자신은 아니라고 말한다.
수호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원장인 태선에게 가 인사를 한다. 주인은 멀어지는 누리와 수호를 바라본다. 수호의 집, 수호는 등교를 준비하며 느리의 등원도 도와주고 있다. 계단을 내려가는 길, 수호는 내려가다 말고 벽을 쳐다본다. 벽에는 스프레이로 성범죄자 출소 반대라는 문장이 적혀 있다. 수호는 신경이 쓰이는 듯 미간을 찌푸린다. 학교 수업 시간, 담임 선생님이 수업을 마치기 전 수호가 반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고 말하며 자리를 마련한다. 수호는 앞으로 가 영상을 재생한다. 수호의 동네로 오게 되는 아동 성범죄자에 관한 내용이다. 그는 며칠 전 대낮에 초등학생 여아를 성폭행하여 수감되었고 곧 출소를 하게 된다는 나레이션이 들린다. 수호는 이를 막아야 하지 않겠냐며 아이들에게 말한다. 카메라는 주인의 얼굴을 비춘다. 주인은 심기가 불편한 표정을 보이며 제대로 집중하지 못한다. 쉬는 시간, 엎드려 자고 있는 주인의 앞에 수호가 선다. 종이와 펜을 주인의 책상에 내려놓는다. 성범죄자 출소와 거주지에 관한 내용의 청원이었다. 수호는 이제 주인이만 하면 반 학생들 모두가 하는 거라며 사인을 해달라고 말한다. 주인은 탐탁지 않은 듯 청원서를 내려다본다. 그러고는 자신은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엎드린다. 수호는 잠시 벙찐 표정을 짓는다. 왜 하지 않는지 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되지 않은 문장으로 말한다. 주인은 그런 수호에게 재차 거절 의사를 밝힌다. 수호가 이제는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이유를 묻는다. 주인은 한 문장을 가리킨다. 그 문장을 읊으며 자신은 이에 동의할 수 없어서 서명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수호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점점 언성이 높아지는 둘. 결국 주인은 박차고 일어나 소리를 지른다. 분위기가 심각해질 때 담임 선생님이 나타난다. 주인에게 차가운 표정을 보이며 벌점을 주겠다고 한다. 주인은 다급하게 담임 선생님의 뒤를 쫓아간다. 친구들과 야한 얘기를 하며 급식을 먹고 있는 주인. 영락없는 18살 고등학생의 모습이다. 밥을 먹고 난 뒤 교실에서 춤을 추며 영상을 찍는다. 재밌는 게 있다며 주인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무언가를 찾는다. 서랍에 손을 넣자 낯선 촉감이 느껴진다. 손에 쥐어진 건 한 쪽지다. 주인은 영문 모를 표정을 하고 있다. 쪽지를 펼쳐서 눈으로 읽는다. 점점 주인의 표정이 굳는다. 뒤에서 친구들이 주인을 불렀다. 주인은 흠칫 놀라며 쪽지를 주머니에 숨기고는 작은 아래 선글라스를 꺼내 쓴다. 그런 주인의 모습을 본 친구들은 웃음을 터뜨린다. 다시 해맑고 발랄한 주인이로 돌아간다. 주인의 집, 동생 혜인이의 마술쇼가 진행되고 있다. 엄마 태성과 주인은 바닥에 나란히 앉아 혜인의 마술을 본다. 시끌벅적한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운다. 태선은 웃다 말고 냉장고에서 캔맥주를 꺼내온다. 빈 캔 대여섯 개가 식탁과 바닥에 널브러져 있다. 주인은 그런 엄마에게 잔소리를 한다. 엄마는 개의치 않게 받아치며 술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 다음 날 혜인이 누군가의 차에서 내린 뒤 집으로 간다. 우편함에 꽂혀 있는 봉투들. 혜인은 봉투를 챙겨 집 안으로 들어간다. 그중 하나를 거실에서 읽는다. 들리는 도어락 소리. 급하게 방으로 들어가 침대 밑에 숨긴다.
주인이 들어왔다. 과자를 먹고 있던 혜인에게 아토피가 심해진다며 뭐라고 한다. 그러곤 10분 뒤 거실로 집합하라며 외친다. 혜인은 하기 싫다고 투정을 부리지만 단호한 누나를 이길 수 없다. 둘은 집안일을 분담한다. 주인이 설거지를 하면 혜인은 물기를 닦아 정리대에 놓는다. 혜인이 빨래를 넣는 동안 주인은 거실 바닥을 닦는다. 신발장을 닦던 주인은 술에 취한 채 토를 했던 엄마의 흔적을 보고 짜증을 부린다. 신발장 바닥을 닦으며 혜인의 신발을 든다. 밑창엔 흙이 가득하다. 주인은 잠시 신발을 보더니 혜인에게 아빠를 만나고 왔냐고 묻는다. 혜인은 뜸을 들이다가 그렇다고 대답한다. 주인은 가만히 대답을 들었다. 방에 들어온 주인, 핸드폰 메시지 창을 본다. 주인의 메시지만 가득하다. 가뭄에 콩나듯 와 있는 답장. 대화의 주인은 아빠다. 주인은 아빠에게 하루에 2~3번씩 문자를 보내지만 답장은 거의 없다. 주인은 메시지 창을 오래도록 들여다본다. 학교 교무실, 주인은 담임 선생님과 진학 상담을 하고 있다. 진로 희망서에 아무것도 적지 않은 주인. 담임 선생님은 다정하게 주인과 이야기를 나눈다. 주인은 진로 희망 칸을 적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며 투정을 부린다. 선생님은 주인의 투정을 웃으며 받아준다. 애교 있게 선생님께 장난을 치곤 교실로 들어간다. 아무도 없는 빈 교실, 주인은 자리에 앉는다. 교과서를 꺼내 책상에 놓는다. 교과서를 펼치니 쪽지 하나가 또 들어있다. 주인은 쪽지를 바라본다. 아무도 없는 교실을 한번 둘러본다. 천천히 쪽지를 열어본다. 3개의 문장. 주인은 다시 한번 내용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짓는다. 주인은 유라와 급식을 먹고 있다. 수호가 주인 앞에 앉는다. 사과 주스와 청원서를 내민다. 지난번 일을 사과하며 주인이 지적한 문장을 삭제했다고 말한다. 이제는 전교생이 다 해서 주인의 서명만 남았다고 한다. 주인은 여전히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청원서를 바라본다. 뒤에서 학생 무리가 다가온다. 수호에게 청원서를 주고는 자리를 뜬다. 수호는 난감한 표정을 짓는다. 무리가 주고 간 청원서는 주인이 지적한 문장이 그대로 있는 기존의 글이 적혀 있다. 수호는 이미 사인을 받은 종이는 바꿀 수 없다며 변명하듯 말한다. 주인은 참지 못하겠다는 듯 수호에게 쏘아붙인다. 수호는 누리의 이름에 발끈한다. 누리를 언급한 일은 둘의 싸움의 씨앗이 되었다. 말다툼이 시작된다. 큰 소리에 급식실 아이들이 웅성거린다. 주인은 수호를 쳐다보기 싫은 듯 식판을 들고 일어선다. 수호가 뒤에서 주인에게 소리친다. 그 말을 들은 주인은 식판을 던지고 수호를 강하게 밀친다. 주인은 금방이라도 달려들 것처럼 몸부림치고 악을 쓴다. 주인이 서명에 동의할 수 없게 한 문장은 무엇이었을까? 주인의 책상에 놓이는 의문의 쪽지는 누가 쓴 것이며 주인의 세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세계의 주인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주제를 담고 있었습니다. 예고편도 감상하지 않고 보러 갔기에 정말 무의 상태로 관람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지막 장면을 본 뒤 여운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멍한 상태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 주제를 이렇게 풀어낼 수 있다는 것에 1차 충격을 받았고 또 그 풀어냄의 방식이 말도 안 되게 좋아서 2차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리뷰들이 극찬이었던 이유를 단박에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영화를 보고 느낀 감상평을 한 줄로 요약한 것이 오늘 에피소드의 제목입니다. 각자의 아픔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세계. 제가 추구하고 지향하던 가치였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추상적이고 막연한 가치를 눈에 보이는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담고 있는 메시지와 주제, 방향성이 뚜렷한 작품이 좋습니다. 나와 같은 것을 바라면 공감이 되어 좋고 다른 것을 바라면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세계의 주인은 전자였습니다. 내가 꿈꾸는 세상과 맞닿아 있는 영화가 주는 감동은 너무 거대했습니다. 가장 좋았던 연출은 주인공의 감정이 분수처럼 쏟아져 나올 때 사용하는 음향 효과였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말한 영화 너와 나에서도 이 연출이 나옵니다. 세미가 하은에게 분노와 질투를 느낄 때 바로 위에서 지하철이 지나갑니다. 지하철의 시끄러운 소리에 세미의 화가 서린 표정이 함께 나옵니다. 세미의 내면이 저 소리처럼 부글부글 끓고 어지러움을 보여주는 연출이었습니다. 이는 세계의 주인에서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어떤 장면인지는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 자세히 말할 수 없으나 주인의 감정이 폭발하는 장면에서 아주 시끄러운 음향이 덧대어집니다. 이는 해당 장면의 감정을 극대화시킴과 동시에 관객의 시각과 청각을 사로잡아 그 감정에 몰입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이 연출이 삽입된 장면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잊지 못하는 장면으로 뽑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순간 숨이 멎은 상태에서 관람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몰입감이 대단했습니다. 가장 좋았던 장면은 결말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스포일러고 나발이고 결말에 관해서 하루 종일 떠들고 싶으나 그럴 수 없어서 아쉬운 마음입니다. 결말이 왜 좋았는지 이유만 말해보자면 저는 사랑이 순환하는 세계를 항상 꿈꾸었는데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딱 이 세계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소개해드렸던 최은영 작가의 단편소설 고백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사람에게 이야기에서만 구할 수 있는 마음이 존재하는지도 모른다. 즉, 사람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는 말이 떠오른 장면이기도 합니다.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 같은 사소한 나의 행동이, 나의 결심과 나의 판단이 때로는 그 어떤 연관도 없는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다는 것. 이를 생각하면 마음속에서 설명하기 힘든 벅차오름이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나를 살린 수많은 사람들처럼 나 또한 어떤 사람들을 살려왔을 수도 있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내게 소중한 이들을 살려줄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분명한 선함이 또 어딘가에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영화의 제목 또한 정말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예고편을 보면 주인의 세계라는 문장에서 순서가 바뀌어 세계의 주인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영화는 주인의 세계를 보여주면서 그 세계는 오로지 주인의 것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상처를 받는 사람도, 상처를 다루는 사람도, 이를 이겨내는 것도 모두 주인입니다. 영화는 주인이의 세상을 보여주면서 우리 모두의 세상이 그대로 존중받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내가 주인공인 내 삶은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 삶의 생채기가 나고 폭풍 같은 사건들이 들이닥쳐도 결국은 내 삶이라는 것. 여러 번 무너진다면 여러 번 재건하면 된다고 말하는 영화가 좋았습니다. 영화의 영재는 The Word of Love입니다. 영화에서 사랑은 중요한 키워드로 나옵니다. 주인이 사랑은 가장 어려운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남자친구와 한 달을 채 사귀지 못하고 헤어지기를 반복해서 엄마에게 핀잔을 받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나 주인이는 누구보다 사랑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잘 받고 잘 주고 싶어 하는 아이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인간의 삶에서 사랑을 빼고는 논할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각기 다른 곳에서 출발하는 것 같지만 결국 도착하고 내 손에 쥐어진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희망하는 세계와 꿈꾸는 사람의 결말이 모두 사랑으로 가득했으면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세계의 주인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깊고 다정하게 사랑을 논하는 영화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영화 세계의 주인을 다뤄보았습니다. 영화를 본 사람들은 앞으로 볼 사람들이 아무런 정보 없이 이를 감상했으면 하는 마음임을 며칠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를 쓸 때 최대한 핵심이 되는 요소를 적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소보다 스크립트의 양이 좀 적어져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 또한 스포일러를 당하지 않고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어느 정도는 알고 감으로써 느낄 수 있는 감동도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감히 이를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영화 세계의 주인은 개봉 직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재밌게 보았지만 분명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존재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만약 보시게 된다면 어떤 평을 남길지 궁금합니다. 이 영화를 본 사람들과 하루 종일 영화에 관해 떠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합니다. 저의 이 마음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뭉땅 다락방의 순무였습니다. 지식과 감성, 약간의 넋두리까지 공존하는 본격 일방향적 수다의 장, 뭉땅 다락방입니다.